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룬티아기 아트란TV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14,000위안, 우리 돈 250만원 정도 인하를 했다라는 뉴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중국 내 상황이 정말 심각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판매량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다우도 1%, 나스닥도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S&P 500도 4,500선이 깨지고 나스닥도 13,700선이 깨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스닥 대비 다우가 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유가도 빠지면서 다우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3대 신용평가 회사이죠. 피치에서 이제는 대형 은행까지 신용 강등 경고를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마저 흔들리면요. 은행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7월 달이었나요?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도 한 단계를 낮췄었는데 이제는 월가 대형 은행들까지 무더기 강등 경고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근 1년간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부실화될 수 있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좀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문제는 대형 은행들까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중소형 은행들은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는 피치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이미 신용 등급이 낮은 은행들에 대해 그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현재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빠르면 내년 5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정도 연준이 긴축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금리 인하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러한 위기설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다행히 미국 경제는 아직도 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그러니까 7월달 소매 판매가요. 전월보다 0.7%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은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미 연준의 장기간의 긴축이 유지될 가능성도 역시 올라간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 피치에서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신용 등급 강등 경고를 하면서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은행들이 2%에서 3%대 넘게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파이낸스 쪽 좋지 않았고 이것들이 다른 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7% 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오늘도 6.65% 상승하면서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 민감한 영역들은 많이 좀 떨어졌고요. 다만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는 오늘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이제는 51선이 빨간색 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빨간색 선이 13,790 정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51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3일 연속 펼쳐지면서 추세적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은 좀 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13,60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13,200이라든지 12,300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는데요.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피치가 미국 은행권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튼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는 전월 대비 소매 판매,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매 판매의 변화를 잘 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월 대비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발표됐던 7월 달 수치가 전월의 소매 판매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 나왔어요. 그 증가세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월달 아마존의 최대 연례 행사인 프라임데이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고강도 긴축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미국 소매 판매 상황을 보면 고강도 긴축이 더 지속될 법하고요.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다만 미국 은행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지 9월 20일 금리 동결 가능성은 지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도 88.5%로서 9월 20일에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CPI라든지 PCE 지수, 고용보고서 상황들에 따라서 크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내년 5월 달까지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3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일단은 약 한 5.5%대의 고금리가 내년 한 5월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 5월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는 미국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기업의 그런 펀더멘털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을 좀 기약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도 2.84% 빠지면서 232.96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6월 9일 정도에 기록했던 이 갭 상승의 모습을 이미 다 반환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갭을 메꾸는 모습이에요. 현재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세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의 뇌피셜이지만 200불대 초반, 그러니까 딱 한 200불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240불에서 200불 사이는 연말에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사이버트럭 런칭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펀더멘털의 상승을 고려해 보면은 싼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오늘도 주가가 좀 비교적 크게 빠진 테슬라예요. 자, 아직까지는 하반기 가장 우려가 됐던 요인이죠.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율 인하, 이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알려드렸었죠. 테슬라가 중국 로컬 시장 내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를 했다. 다행히도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모델 Y 중국 내 전체 판매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차량의 가격 인하는 없었고요. 약 18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델 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가격을 14,000위안, 우리 돈 약 250만원 정도 인하를 했다라고 어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런 가격 인하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리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내 테슬라 수요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전주였죠.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주간 중국 내 테슬라 보험 등록 대수는 14,000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14,000대라고 적혀 있죠. 현재 2023년 3분기 지금 판매량이 이 보라색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지금 6번째 주 판매량이, 그러니까 전주 판매량이 14,000대가 나온 겁니다. 지난 분기들 추세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차량 가격 인하가 어제 일어난 것입니다. 8월 14일, 15일 정도에 일어났어요. 자, 하지만 차량 가격 인하가 있기 전에 8월 7일부터 13일이죠. 이 주에 가장 추세가 좋은 판매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전에도 이렇게 판매량이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판매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테슬라 수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이를 누적 판매량으로, 그러니까 분기별 누적 판매량으로 보아도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분기 중에서 가장 큰 판매량을 보여주었던 게 바로 전분기였던 2023년 2분기입니다. 자, 2023년 2분기 중국 내 전체 인슈런스 데이터, 그러니까 보험 등록 대수, 그러니까 중국 내 로컬 판매 전체 대수는 15만 6,700대 정도가 됐어요. 이 파란색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보라색 선의 6주 누계 판매량이 이미 지난 분기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면 2023년 2분기 판매량, 이 파란색 판매량을 넘어서는 판매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 괜찮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판가 인하가 있었으면, 가격 인하가 있었으면 충분히 이러한 강력한 추세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이러한 가격 인하에 대해서 뾰족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현재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국 경제 상황에 능통한 이 레이라는 분에 따르면요,
중국 내 모든 섹터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 역시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중국 내 모델 Y 가격의 인하가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게리 블랙 역시 중국 내 모든 영역에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중국 로컬 브랜드 뭐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강력한 경쟁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대부분의 유럽 내 전기차 강자들 역시 중국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충분히 중국 내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가격이나 이 금액을 보면은 또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Y 롱레인지는 14,000위안 가격 인하에 따라서 299만 9,900위안으로 내려왔고, 모델 Y 퍼포먼스도 34만 9,900위안으로 내려왔어요. 좀 더 싸게 보이기 위한 그런 가격 인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한 중국 로컬 시장만의 전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로컬 가격 인하가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중국 내 판매가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델 3 리프레시와 함께 테슬라 사이버트럭까지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의 상승은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중국 시장 상황을 점검해 드리자면요, 정말 중국에서도 곧 FSD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뉴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중국 시장 내 OTA를 통해서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의 업데이트가 최근에 있었는데, 자,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이고 있어요. 이 업데이트 상황에 따르면 중국 내 테슬라 오너들에게 있어서 데이터 공유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중국 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 요구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FSD 베타가 곧 출시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중국 내 친환경차 소식을 통계적인 수치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CNEV 포스트에 따르면요, 중국 내 테슬라는요, 지금 FSD 오퍼레이션 팀을 리크루팅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수치를 전달해 드리자면요, 이미 테슬라는 본사에서, 그러니까 미국 본사겠죠, 텍사스에서 FSD 관련 엔지니어를 이미 중국에 파견을 했다라고 하고, 이미 100여 명 정도의 라벨링 팀을 고용해서 중국 내에 만들고 있고, 20여 명의 FSD 운영팀도 만들 계획에 있다라고 해요. 이는 모두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8월 14일 성명을 통해서 테슬라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알리기도 했죠.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내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퍼져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중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은 중국 내에서만 저장될 것이라고 테슬라는 또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의 건립은 중국 내 FSD 발전의 시발점을 알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기가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이 상하이시에서 먼저 FSD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임시 면허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간 시운전을 거쳐서 현지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자격을 갖추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3개월 후에는 FSD 베타가 정식으로 중국 내에 출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되면 정말 FSD 베타를 중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중국 내 시장에서 FSD 베타까지 출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판매 성장성은 계속해서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내에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EV 리더십이, 글로벌 EV 리더십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심을 갖고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보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